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각자의 또 재주가 있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재주를 쓰는 것이고 자기에 맞게 좋은 것을 쓰는 것이죠. 머리가 좋으면 머리를 쓰고 또 몸이 좋으면 몸을 쓰고 삽니다. 잔머리의 대가는 결국 잔머리를 쓰고 살겠죠. 지금 현재 단일화가 계속 중인 간철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머리꾼이 평생 그 잔머리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하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몸을 쓰려고 합니다. 또 간철수는 간을 보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간만 보다가 끝날 거로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1분 영상으로 복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복이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 주십시오. 복이 있는 동물은 정말 어떤 동물일까요? 각자 생각나는 거 하나씩 적어 주시겠습니까? 네. 복이 있는 동물. 본인이 생각하는 복이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백민 선생님은 개, 네, 개. 장성희 선생님 거북이, 이규민 선생님 돼지, 네. 캣맘 루네 선생님 고양이, 네. 네. 마중물님 돼지와 두꺼비, 천은향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돼지, 두꺼비, 후추선 선생님 부엉이가 좀 특별하죠. 네. 한남순 선생님 돼지. 복 있는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 있는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용신의 동물입니다. 즉 내가 용신이 예를 들어서 술이다. 그 사람한테는 강아지가 좋은 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백민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5거든요. 병정. 네, 병정이 용신이죠. 그런데 술이 지금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도 좋죠. 좋죠. 그래서 본인 용신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강아지라는 동물이 백 선생님한테 가장 좋은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칙대로는 까마귀, 김기진은 거북이, 토끼, 앵무새, 앵무새는 다 그냥 돼지. 조류로 보겠습니다. 조류. 네. 그래서 네. 지지에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는데요. 예전 2500년 전에는 연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신생이다 하면은 원숭이가 귀한 동물이다. 또는 축생이다 하면 소가 귀한 동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2500년 전에 나온 명식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용신론을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 본인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글자가 바로 좋은 동물의 글자가 됩니다. 네. 지지에서 자가 되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자가 용신이면 쥐를 키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한테는 길상인 길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자기한테는. 그럼 꿈에서 예를 들어서 쥐 꿈을 꿨다 하면 좋은 일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용신을 알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동물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연지를 따져서 띠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주 구조상 그 사람의 용신, 용이란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라기도 합니다. 각자의 용신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본인의 용신 글자를 적어주세요. 용신이 흉신이면 그 흉신을 잡는 글자가 그렇죠? 좋은 것이죠. 천간에 칠살이 떴는데 칠살을 잡아주는 글자가 무엇인가? 그 글자가 길신인 동물이 되는 것이죠. 임수가 7살에 해당이 되는데 진술충미를 다 쓰게 되고 진하고 술이면은 용하고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강아지를 키우면 되겠죠. 지주로 내리면 유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닭입니다. 닭고기를 드시든지 아니면은 닭을 한 마리 키우시든지. 육고기 안 드시면 사모 선생님께서는 용신이 뭐라 그랬죠? 자, 임수요. 임수. 자면 돼지. 그냥 그냥 돼지 그림을 하나 붙여놓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돼지 예쁜 것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돼지가. 각자가 용신에 대해서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못 키운다, 고양이를 못 키운다 하면 현소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예쁜 고양이상을 하나 갖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테리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꼭 강아지를 안 키워도 강아지 상이 예쁜 게 많잖아요. 그거 한두 마리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집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좋아집니다. 닭을 먹어도 되고요.
그 금박칠한 닭 같은 걸 갖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숫자나 방향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공부하신 분들은.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내 공주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을 쓰는 분이라서 담임 선생님 돼지를 무조건 갖다 놓으세요. 그 나예나 선생님께서는 혹시 돼지 예쁜 거 있으면 그 세 마리를 이렇게 집에다가 예쁘게. 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사진 있으면 사진을 갖고 다니든지 그렇게 하면 그 효과가 없는 듯해도 굉장히 어려울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지윤님 용신이 금입니다. 무슨 동물이 도움이 될까요? 금이라도 만약 이게 관이면은 금이라도 살이 될 수 있고 관이 될 수 있고 재라도 정제가 될 수 있고 편제가 될 수 있고 다릅니다만 어쨌든 금 자체가 지지에 내려오면 뭐가 되죠? 닭이나 원숭이. 닭이나 원숭이가 되는데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게- 닭이나 원숭이나 네, 천간에 경금인지 신금인지 지지에 신금인지 유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닭이나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죠. 강아지님 좋습니다. 복이 있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쓰는 글자예요. 자기한테 가장 쓰는 글자고 내가 행동할 때 도와주는 글자가 그렇죠. 복이 있는 동물이지 복이 있는 동물이 뭐 용이 된다든지 개가 된다든지 원숭이가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또 띠별로 하는데 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로 큰 관련이 없어요. 띠는요. 띠는 관련이 없고 내가 쓰는 글자 내한테 가장 좋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를 알아야 되시니까. 네, 김작자 선생님. 개수용신이면 그 쥐입니다. 쥐. 해시 음력? 12월 31일도 음력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금이니까 지제 유니까 닭입니다. 저기 김덕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닭을 조그마한 닭을 예쁜 닭을 한 4개 사세요. 4개 사시고 그 여유가 되시면 또 쥐도 쥐라는 동물 예쁜 거 있습니다. 그거 한 마리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한 2-3마리 사시고 닭은 한 3마리나 4마리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는 일육수니까 한 마리 있으면 되겠습니다. 쥐 예쁜 거 한 마리 하고 닭 4마리 하고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를 몇 마리 사셔야 됩니다. 네, 서일선님은 강아지하고 잘 맞습니다. 네, 강아지 사셔야 됩니다. 2하고 7이고 동물로는 말이 맞겠네요. 말. 강아지도 저기, 괜찮고요. 그 5하고 10. 장성경 선생님께서는 20살이네요. 2002년 2월 3월 26일 이 아이는 고양이를 2마리나 3마리 38목이니까 고양이를 3마리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천간에 살이 있기 때문에 살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묘라는 글자가 어린한 묘가 반드시 필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3마리 예쁜 고양이 3마리 암숫 해가지고 3마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천간에 을목이 되니까 새. 예, 새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고양이를 사셔야 됩니다. 네. 지지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지지에서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서 고양이 3마리하고 또는 그게 안 된다 하면 고양이 3마리 예쁜 걸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든지 벽에 붙이든지 이러시면 되죠. 이 아이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묘라는 글자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사든지 붙이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주연님은 말이 좋겠습니다. 말이 2마리나 7마리. 네, 이거는 사진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님 말. 그리고 그거 보면 남대문 시장에 가시면 이제 말도 예쁜 거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자 어떤 걸 사느냐? 네. 특히 저기 이주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말 있잖아요. 적토마 있잖아요. 붉은색 말 이런 걸 사셔야 됩니다. 붉은색 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용신이 뭔가 내 자녀가 용신이 무엇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장성현 스패너님 용신이 없을 때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용신이 뜰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동물에 관련해서는 필요한 용신으로 동물을 선택하면 되고요. 네. 운에서 떠야 돼요. 예, 대운에서 오는 게 가장 좋고 10년 동안 유지가 되니까. 너무나 자유로운데 지금 현재 운기에서 55세부터 좀 굉장히 깝깝합니다, 선생님. 용신은 돈을 재를 쓰는 사람인데 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제 사가 오면 사실은 사보다는 오라는 글자가 좋은데 이거는 오라는 글자는 선생님한테 돈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예쁜 그 붉은색 말을 갖다가 하셔서 한 마리라도 좀 예쁜 거 하나 사놓으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띠로서 그 사람의 뭐 좋은 글자라든지 뭐 띠로서 합을 하면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2500년 전에 나온 그 사주명식에서 그때 봤고요. 2500년 전에는 나보다는 초상 중심,
나보다는 부모 중심으로 살았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나 위주로, 나를 위주로 좋은 동물을 봐야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물을 봐야지, 띠별로 좋은 동물을 봐봤자 잘 맞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띠로 합의되는 것들은 조상선에서 좀 잡아준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 그거는 궁합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궁합은요,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띠궁합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이들의 해외여행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해외여행 또는 아이들이 유학할 때 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사주 명리학에 따라서 그 위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 반대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시작하겠지만은 각자 방향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에서 자는 것,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머리를 베는 것,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 조건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운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오늘 힌트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운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방향성을 타는 것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운이 안 좋을 때, 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유학이나 또는 나라로 갈 때, 이때는 발전이 멈출 수가 있고 도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방향 자체가 나빠버리면 발전의 한계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 반대로 내가 운이 나쁠 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많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아이는 일본 쪽으로 가면 분명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이가 일본 쪽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재작년에 이 친구가 여자가 들어왔네요 하니까 들어왔대요. 여자친구가 거기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안 좋은 방향, 여자친구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일본에 가서 얻을 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어서 또 여행을 할 때 또 나이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는 병을 얻거나 또는 예전에 뭐 탤런트가 뭡니까 정글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벌레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 안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아무렇게나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서 나의 몸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고 그 반대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닿는 대로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건강하고도 밀접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유학, 사업 뭐 여러 가지 내가 해외 이민을 혹시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쪽도 좋고 여행도 좋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특히 되겠습니다. 이민 가족이 있다면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다 같이 맞으면 좋은데 또 한 사람이 맞거나 또 한 사람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가장 가장 위주로 위주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방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 중에서 하나아이가 그 방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그 중립적 방향을 또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갖추게 되면 그 따로 전문가에게 또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예로 안철수 씨의 사주를 뭐 물론 모르시겠지만 안철수 씨가 공부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떠나는 나라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씨가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못하고 있죠. 네.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기호 4번을 달고 왔거든요. 사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안 되려니까 자꾸 여러 가지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선진국이라고 가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이 사람한테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입니다. 독. 가시면 안 될 자리예요. 네. 근데 모르죠. 모르죠. 그렇지만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마.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알아 가든지 말든지. 네. 가고 싶은데 가세요. 아, 네.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운이 안 좋을수록 말을 안 들어요. 아, 제가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못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카드를 던졌는데 이 사람이 그 카드를 잡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선생님 어느 지역으로 가시면 어때요? 운이 안 좋으니까 못 가요. 안 갑니다. 그럼 저희가 어쩔 수 없죠. 처방전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대표님께서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운이 앞으로 사실은 좀 순탄치 않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어디를 떠난다거나 방향을 튼다는 거는 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운을 못 바꾼다는 거가 그래서 힘든 거죠. 알고도 못 한다는 거는 결국 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알고도 실행 못 하는 게 운이 나쁠 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이 나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 그게 좋은 일인데 불구하고 하기 싫어지고 맞습니다. 자꾸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운기가 조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택을 안 할 때는 각오해야죠. 제가 운이 안 좋다는 것은 1년, 2년이 아니고 20년, 10년, 20년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최소 10년이고 20년. 그러면은 그 10년, 20년 동안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외국가 사는 게 나은데 불구하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고생해야죠. 혹시 자녀 유학도 관련해서 당장 유학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뭐 해외 어학연수라도 혹시 가고 싶다 그럼요. 하면은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보내는 것도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냐 이런 걸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남해가 제일 좋겠죠. 남해 절만 잘 맞아요. 남해. 예. 남해 보리암 같은 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예. 남해 쪽이면은 거의 다 잘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연비어 피업도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네. 뭐 부산도 좋고 마산도 좋고. 네. 네. 이 친구가 맞는 방향은 캐나다가 좋습니다. 캐나다 쪽이 좋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나 일본, 캐나다와 일본이 좋습니다. 중국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캐나다와 일본입니다. 중국을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으로 여행하시면 안 됩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피하시고 뭐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은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좋고 호주가 좋습니다. 이인숙님, 이인숙 아드님, 동남아나 호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박미란 선생님 따님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패션 전공을 했고 유학을 꿈꾸고 있는데 여건은 안 되지만 혹시 만약에 유학을 간다면 어디가 잘 맞을까요? 유학은 무조건 동남아나 호주로 가야 됩니다. 이분은 네. 동남아, 호주, 중국 가시면 안 되고 안 됩니다. 동남아나 호주. 그리고 이 친구는 특징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독입니다. 이 친구는 캐나다는 괜찮아요. 캐나다, 호주. 호주, 네. 왜냐면 패션이면 아무래도 동남아. 네. 예, 동남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방향은 잘 맞지만 패션 전공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그쪽에 동남아 가서 사업을 하거나 여건에 따라서 뭐 호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도 하셨던 분인 것 같고 선생님께서야말로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크게 좀 어렵더라도 무리가 되더라도 방향을 틀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방향을 만약에 튼다면 국내에서 하신다면은 남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해외로 가신다면은 동남아가 잘 맞습니다. 뭐 호주로 가면 더 좋겠지만 네, 동남아, 호주.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그 사람의 기와 연관이 된 것이죠. 내 기가 맞을 때는 뭔지 틀어지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음식도 안 맞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은혜님 감사드리고요. 네. 생활에 꼭 필요한 네, 모르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LCT에 관한 박형준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준 씨의 이 사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내력을 잘 맞춰보니까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운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 달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박형준 씨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 운기가 두 개 다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볼 때 음력으로 맞춰도 그렇고 양력으로 맞춰도 그렇고 올해 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분의 운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당에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박형준이라는 사람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엄컴합니다. 자기가 드러내는 걸 싫어합니다. 말을 다 하는 것 같아도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지 자기의 내면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그리고 상관, 경관의 이런 형태도 같이 드러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형준 씨의 저희 얼굴 상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저분이 지금 에너지가 빠졌고요. 눈이 굉장히 많이 쳐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 주위가 붉게 약간 탔습니다. 보이시죠? 이분이 근데 이 코 부위가 폐가 안 좋은가요? 항상 이렇게 붉은 지가 꽤 됐어요. 아, 저것은 코 전체가 붉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코는 그 사람의 제일 첫째 건강을 보는 자리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또 코는 그 사람의 재배궁이라서 돈을 모아놓는 창고란 말이에요. 돈 창고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분이 코 주위가 붉다는 것은 재배궁이 불타고 있구나 이래 보시면 되는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돈 때문에 난제에 처했다. 그냥 이래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코 주위가 붉다는 것은 난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제 코가 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해결되면 어떠냐면 코 자체 색깔 자체가 하얗게 그 옆에 뭡니까 광골 색깔 똑같이 드러나는데 저것은 아직 풀리지 않는 난제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가 붉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가 붉죠? 코끝에 점이 있죠? 돈 나갈 일은 네네. 많은데 돈 때문에 지금 난제에 처해 있다. 그냥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보면 붉은기가 있고 줄이 쭉쭉 가 있습니다. 저것은요 끊임없는 난제에 해달린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난제가 저렇게 온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하는데 저게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저게 지금 안 풀려서 그대로 가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데 결국은 선거 때 터진 거예요. 저 눈빛을 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빛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또 많이 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상관격이에요. 상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누구죠? 상관이 짜장이었습니다. 상관격은 더 보기 싫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 사람의 상관격은 죄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그러니까 상관이 돈을 먹는 사람이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게 말이 많을수록 올려보십시오. 말이 많을수록 변명하는 것이죠. 수긍하면 그만인데 불구하고 이분이요? 이거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아이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돼서 시세만큼 웃돈을 주고 매입했던 것이라는 이런 아니 분양하기도 전에 잡은 그 집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상관격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 엎거든요.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네. 뭐 서울시장은 어느 분이 되는지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하면서 대표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막판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할 거다라고 말씀해 그거 주셨어요. 읽어주세요. 커뮤니티에 있는 거. 네. 선생님들 자 네. 들으십시오. 안철수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이트에서 이걸 봤는데 이분이 정말 안철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제가 볼 때는 안철수에게 당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명략적으로 이 안철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꿰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게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의 맛이라고 해서 안철수의 맛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맛이 어떤 맛인가 하면 안철수가 어떤 맛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진귀하고 오묘한 맛이라고 하니 산의 진미 요리라 해도 식도락가의 오감을 자극하는 진수성찬보다 더 맛이 있소이까라고 묻는 분들한테는 맛을 본 이들이 기겁을 하며 이리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아둔한 여로 맛이 없다. 맛이 있다 평할 수는 없사오나 평생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소이다. 진정 그 맛을 알고 싶다면 안철수와 동행하여 한번 맛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제시를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이거 하자 그러면은 싫어. 저거 하자 그러면 싫어. 그래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내가 당선되기 꽃가마 태워달라는 뜻이지만 말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속을 터지게 합니다.
상대가 하자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하고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이거 사실은 상대방 피 말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저런 분 한두 번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철수의 사주를 보자마자 아 이건 진상이구나. 이건 진상이구나. 네. 아이고 그러면 짬뽕을 본인이- 보자마자 아이고 이건 또 뭐지 이건 웬? 네. 그 철수 씨가 본인이 나는 하고 싶어. 나는 서울시장 시켜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는 입 닫고 있는 건 왜 그러죠? 그냥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먼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상대가 또 그걸 내서 또 다른 걸 얘기할까봐 생각, 자기 오류에 빠지는 거죠. 또 본인은 안 될 거라고도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익 계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손해 볼까 이익 볼까를 따지는 것이죠. 손해 보는 꼴을 못 봐요. 쿨하게 터는 게 예, 없어요. 절대 안 틀어요. 꼭 나중에 또 하면 내가 양보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더라. 이기면 이긴 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시키니까 할 수 없어야지. 분명히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 나온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네. 짬뽕도 마찬가지고 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동훈도 마찬가지. 잊지 말아야 저희가 H하고 요거 저기 철수 씨하고 비교를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철수가 진상이지. 오죽하면 제가 이럴까요, 선생님? 제가 네. 한두 번 봅니까, 사람을? 네. 사람이 이렇게 독하고 질긴데 머리가 좋은 거 하고 네. 네 그렇지 머리가- 않으면서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막판에 딱 오케이 딱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쁘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끝까지 잡고 내려요. 죽을 때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일단 벽 보고 얘기하는 그 기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럼 대표님 생각하는 안철수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떫은 맛인가요? 매운 맛인가요? 쓴 맛인가요? 더러운 맛이에요. 짠맛? 다 섞인 맛.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상종하기 싫은 맛이에요. 네, 정말 다시는 맛보고 말 싶지 섞기 않은. 싫은 맛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한번 당해보면요, 진짜 옛날 말에 득점 없다 그러죠. 그런 말 나올 겁니다. 네, 아주 가슴을 치면서 우리 계란 그 소금 없이 그냥 먹을 때 그 먹는 그 답답함. 네, 그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짬뽕도 마찬가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